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윤경민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법,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치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년의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치매, 치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시간에는 뇌가 젊어지는 법, 일명 뇌춘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건하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뇌춘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국내 치매 환자의 현황에 대해서 전현매 기자가 브리핑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오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에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치매 환자 수가 3배 이상 늘어났는데 2040년에는 8명 중 1명, 2060년에는 6명 중 1명으로 치매를 앓는 노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나요? 혹시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게 어렵진 않으십니까? 네, 이를 포함해 총 14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 중 6개 이상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진단검사를 정확하게 받고 조기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6개 미만이라면 미리미리 예방하면서 건강한 뇌를 유지해 나가야겠죠. 오늘은 그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기억력 얘기가 나왔는데 전화번호, 저는 사실 제 전화번호밖에 못 외우는데 위험 인자 맞습니까 이거? 네,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네. 요즘은 디지털 치매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다 휴대전화에 핸드폰에서도, 저장이 돼 네, 있고 맞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가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안 외워서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치매하고 관련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기가 사람을 도와주게끔 개발이 된 거기는 네. 한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뇌 활동을 꼭 해야 되는 활동조차도 많이 안 하게끔 그렇죠.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런 기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치매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아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가까운 가족들의 전화번호나 네. 좋아하시는 노래의 가사는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치매 네. 예방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치매 환자도 혹시 늘었습니까? 네,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실 가족끼리도 잘 못 보게 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사회생활, 복지관 가시거나 여러 네. 활동하시던 것들을 못 하시게 되면서 네. 어르신들이 우울감이 많이 느셨고 예. 이 우울감이 늘수록 사실 치매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비율도 늘었고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도 증상이 나빠지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 하면 저희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는데 치매는 백신은 없을 것 같고 치료제는 있습니까? 네, 치매가 사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알츠하이머 병은 뇌에 아밀로이드나 타우라는 좀 이상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뇌를 파괴시키는 병인데요. 네. 이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뇌에서 빼내주면 사실은 그 이후에 뇌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예. 그간은 계속 임상시험을 실패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10월이죠. 외국에서 개발된 이 아밀로이드를 빼내주는 항체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 최근 연구 결과에서 좋게 나와서 예. 곧 이런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 병에 이런 물질을 빼내줄 수 있는 치료제가 사용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희소식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알츠하이머하고 치매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네,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치매는
뇌 기능,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판단 능력들이 떨어져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치매라는 상태를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이고요. 네. 이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이 한 50에서 80%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고 치매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혼돈하시는데 예. 치매라는 상태는 알츠하이머 병 외에도 다른 뭐 루이소체 치매나 파킨슨병 치매나 아, 전두측두엽 치매와 같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알츠하이머 병은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그 되겠습니다. 치매가 더 광범위한 의미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이제 오늘 주제가 뇌가 젊어지는 법, 뇌춘인데 뇌 나이가 젊다. 이게 약간 좀 나이가 갈수록 모든 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데 뇌는 젊어질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 저도 제가 이 김기혁 할머니란 물론 가명인데 할머니를 뵙기 전까지는 예. 사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네. 당연하다고만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83세셨어요. 어이구, 예. 네, 나이 꽤 많으신데 저한테는 사실 그냥 치매 예방차 기억력 검사하러 오셨습니다. 네. 근데 봤더니 기억력은 뭐 같은 나이, 학력 대비 너무너무 정상으로 좋으셨고요. 실제 활동하시는 것도 보면 매주 뭐 교회 가시고 봉사활동하시고 가족들과도 너무 즐겁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할머니께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는 할머니의 기억력 점수는 40대, 50대랑 비교를 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거의 네. 유사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나이가 80이 되면 당연히 그냥 기억이 80대에 비슷한 수준으로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김기혁 할머니처럼 40대, 45세 혹은 중년과 비슷한 기억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구나. 네. 이걸 너무 당연하게만 제가 설명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김기혁 할머니와 같이 중년에 비해서도 유사한 기억력을 가지는 슈퍼에이저라고 하는 슈퍼에이저. 네, 예. 뇌가 젊으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뇌를 어떻게 직접 뭐 이렇게 뭐 뇌 CT나 MRI를 찍어보면 뇌 구조나 뇌 크기가 좀 다릅니까? 네, 많은 연구들에서 이 슈퍼에이저의 뇌는 일반인 뇌하고 좀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예, 뒤에 이제 그림이, 화면이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슈퍼에이저 특징해서 뇌 사진이 나오네요. 네, 무슨 이게 양쪽 좌뇌랑 우뇌를 이렇게 보여준 단면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80대 분들하고 슈퍼에이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80이 넘으셨는데도 우수한 기억력, 중년과 유사한 기억력 가지신 분들의 뇌의 두께를 비교를 한 두께, 겁니다. 네, 예. 저희가 보통은 뇌 두께는 나이가 들수록 얇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뇌가 두께가 두꺼울수록 뇌가 좀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이 그림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 노인들과 슈퍼에이저를 비교를 했을 때 예. 슈퍼에이저 분들이 뇌 두께가 더 두꺼운 곳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예. 보시면 전체적인 좌뇌, 우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빨간색이 많네요. 빨간색이 네. 더 많아서 슈퍼에이저들은 그 일반 분들에 비해서 뇌가 훨씬 더 튼튼하고 예. 더 두껍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사진이 혹시 있는데요. 예. 제가 사실 관심을 끌었던 건 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슈퍼에이저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40대, 50대랑 뇌를 비교를 한 겁니다. 예. 여기서 지금 사실 40대, 50대랑 80대 어르신들을 뇌를 비교를 했는데 80대가 전혀 뇌가 더 두꺼워지는 일은 사실은 거의 드문 없어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곳은 예. 슈퍼에이저가 40, 50대랑 비교를 해도 뇌가 더 두꺼운 부위예요. 예. 얇은 부위는 한 개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슈퍼에이저 분들이 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저 부위가 더 두꺼워져 있고 예. 저 부위를 저희가 앞쪽 대상회랑 혹은 앞쪽 띠랑이라고 의학적으로는 좀 부르는데요. 어려운데? 네. 그 부분이 하는 일이 이런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이 부분에 있는 뇌세포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예. 곳이에요. 슈퍼에이저가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뇌가 더 두껍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 관계를 많이 유지할수록 뇌가 더 튼튼해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뇌가 더 커지는 겁니까? 나이가 들수록? 실제 아니면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컸던 겁니까?
겁니까? 네, 사실은 그걸 연구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최근 연구에 따지면 사실 선천적으로 뭐 IQ라던가 이런 게 차이가 없었는데 보통은 어떤 환경적인 본인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슈퍼에이저처럼 좋은 뇌를 갖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생활 습관입니까?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가 젊어지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활 습관이 어떤 게 있는지 쭉 살펴봤을 때 슈퍼에이저 분들은 확실히 이런 사회적 교류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회적 것처럼 교류. 네, 되게 예.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꽤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 그런 활발한 사회 활동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운동이 되게 운동. 중요했습니다. 야. 네,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이런 네. 운동하는 습관이 뇌를 보호하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슈퍼에이저를 만들 수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한 것처럼 슈퍼에이저 분들은 나이가 드셔서도 악기를 배우신다던가 언어를 배우신다던가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저희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전과 주변을 많이 사회적 교류를 많이 하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예. 슈퍼에이저가 되는 비법입니다. 사실 저 세 가지는 저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운동하고 또 주변하고 교류하고. 그런데 뇌는 안 커지고 얼굴만 두꺼워지는 것 같은데. 예. 그 빛을 아마 80이 넘으시면 바라시게 될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세 가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뇌를 유지하는 방법, 새로운 도전, 주변과의 교류, 꾸준한 운동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가지고 슈퍼에이저, 뇌춘, 뇌가 젊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 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은 역시 치매라든가 이런 거 예방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도구를 이용한 스마트 예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김수아 기자가 취재를 했거든요. 화면 보고 오시죠. 태블릿 PC에 문제가 나옵니다. 글자와 색깔이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보기 중 한참을 고민하다가 선택하지만 오답입니다. 이 게임은 노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퍼즐 맞추기와 단어 연결하기 등 계속해서 두뇌를 자극합니다. 어릴 적에 놀이터 장난감 노는 생각나잖아. 그거 재밌어.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되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게임을 활용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억력이라든지 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좀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게임에 중독될까 봐 걱정들 하는데 어르신분들은 오히려 게임을 많이 해야 되겠군요. 네, 아까 지금 새로운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좀 익숙하지 않은 기기지만 거기에 적응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게임이 아니라 보통 이런 또 뇌 훈련을 시켜주는 다양한 게임들이 요새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임을 하시면 사실은 치매 예방이나 뇌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독서라든가 신문 읽기라든가 역시 책을 읽는 것도 뇌를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뇌를 젊게 하는 뇌춘에 도움이 되겠죠?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자적인 활동을 책을 읽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한번 요약해서 적어보시거나 읽었던 책 혹은 신문의 내용을 한번 안 보고 적어보시는 그런 활동들은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많이 권유드리는 활동입니다. 근데 이거 혹시 학력하고 치매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 예비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리 저희가 예비적으로 뇌에서 인지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평상시에 어떤 활동을 많이 해서 뇌의 예비능이 커져 있으면 치매가 와도 좀 증상이 덜 나빠진다던가 하는 부분인데 이 인지 예비능에 가장 관여가 되는 부분이 사실 학력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높으실수록 치매가 조금 덜 걸리고 혹은 학력이 좀 낮으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통계가 있습니까? 대졸자와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자가 치매 그 비율 이게 다릅니까?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근데 학력과는 별도로 본인이 이제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지식 활동, 어떤 뇌 활동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지 예비능의 일부는 학력,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어떤 뇌가 활성화될 때, 발달될 때 그런
기능들이 관여를 하지만 그 예. 이후에 중년 이후에 사실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시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뇌의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인지 예비능의 일부는 학력이지만 그 이후의 활동들도 당연히 인지 예비능을 키울 수 있는 네. 좋은 방법이라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예, 아까 이제 악기 배우는 것도 좋은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러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걸 이제 문화센터 가서 배우시거든요. 치매 예방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요. 특히 악기 같은 경우는 양쪽 뇌의 협응 능력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양쪽 뇌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또 좋고요. 예. 음악적인 부분들이 감정적인 부분에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실제로 불안 있으신 분들이 악기를 배우시면서 그런 게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은 치매 예방에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제2외국어나 영어 같은 너무 거.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말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우시면서 대신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않으시게 이걸 배우면서 막 나는 단어가 잘 안 외워지고 막 너무 괴로워만 안 하시면 예. 그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모국어 하나만 하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도 많이 예.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자가 진단법이 좀 궁금한데요. 아까 이제 뭐 전화번호 기억을 못 한다, 노래 가사 기억을 못 한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나 이거 치매 아니야? 약간 의심스러울 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보통 치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건망증과 일반적으로 치매인지 아닌지를 예. 자가 진단으로 감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 힌트를 줘도 기억을 좀 하시는 편이면 건망증에 좀 가깝고 예. 힌트를 드려도 중요한 사건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치매이실 수 있으니 빨리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근에는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인해서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심이 조금 되시거나 내가 평상시와 달리 많이 깜빡깜빡 하시면 제 생각에는 빨리 가셔서 검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예.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 중앙치매안심센터에서 개발한 치매 체크 앱이라는 것이 예. 있어서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한 10분, 15분 정도의 자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끔 이제 재난 문자 중에 보면은 뭐 80몇 세 누구 무슨 색 무슨 옷을 입고 이런 분들이 실종됐다 이런 보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 달라 있는데 이제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배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하는 것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방할 수 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개발이 됐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GPS가 있는 걸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런 신발이라던가 네. 뭔가 그런 보조 기구들이 개발돼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치매 체크 앱에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사실 위치 추적을 하는 스마트폰.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네. 네, 그래서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보통은 이제 저희는 경찰에 미리 가셔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고 배회 위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예. 사전 지문 등록을 해두시라고 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환자 본인은 본인의 가족 정보나 다른 부분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을 놓고 나가시는 경우도 꽤 네. 많이 있어서 그런 사전 지문 등록이라던가 그다음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배회 인식표라고 네. 해서 5대에다가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이 환자분의 개인 정보를 담은 인식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회 위험이 높으신 네. 분들은 그런 적극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네. 환자를 혹시 잃어버리시게 되더라도 그러니까요.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아 방지 차원에서 이제 어린이들 목걸이를 하듯이 인식표, 군인 인식표처럼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도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이제 목걸이를 달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고 네네. 지문 인식하거나 이제 스마트폰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분들의 그런 분이 계시면은 요 스마트폰 치매 체크 앱 요거를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치매와 뇌가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그 김건아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 건강법, 오늘은 치매 예방법 그리고 뇌가 젊어지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간병법 그리고 간병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